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울산도 수출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수지 흑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TX 울산역과 영남 알프스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의 곳곳이 끊기고 막혀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가 사우디의 알힐랄을 꺾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늘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대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3.4도에 낮에는 2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며칠째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감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신설된 학교들이 시설은 첨단이지만 입지는 외곽이나 자투리 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더 들고 학생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이 초등학교는 운동장 폭이 좁고 삼각형 같이 생겨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좀 비대칭이에요. 운동회 할 때요. 활동을 잘 못해요. 그게. 이 학교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아파트 사이에 이격거리가 좁아서 오전에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년 뒤 개교 예정인 가칭 매곡 고등학교도 부지가 길쭉해 남향으로 지으면 운동장이 좁아집니다.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설립된 학교들이지만 사업성을 우선시하면서 외곽의 비탈진 땅에 건립된 겁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2005년 개교한 초중학교도 사업 지구의 가장 외곽에 들어섰습니다. 택지 중간에 평지에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일반 주거단지에 밀려 경사지에 설립된 겁니다. 공사비도 20% 더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좀 불편하고요.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중간쯤이나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4년 들어설 천상고등학교는 해발 57m 높이의 산자락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규칙에는 학교 부지를 중심시설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사업사항 이유로 주거지 외곽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학교 부지가 선정되면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시설은 21세기 건축물이지만 입지 여건은 20세기보다 못한 곳에 방치하는 것이 우리 신설 학교의 현주소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KTX 울산역과 영남 알프스를 연결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가 이달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끊겨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상황은 어떤지 또 왜 그런지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자전거 도로의 시작 지점인 KTX 울산역. 미리 가본다는 기대에 부푼 동호인들은 출발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내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지금 어디 쪽으로 가야 자전거 길인지가 나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찾아갈 텐데 와보니까 그게 없어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우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에 들어섰지만 긴장의 연속입니다. 중간중간 길이 끊기는가 하면 각종 장애물이 자전거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가다가도 국도로 접어들면 차량들과 함께 달리게 돼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끊기는 상황에서 비좁은 도로를 차량과 함께 통행하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내몰려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는 자전거 도로도 횡단보도도 없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가 끊긴 곳에서 인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좁은 길에서 갓길도 없는 상황에서 큰 차들이 오면 그 큰 차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위험성. 이 자전거 도로는 울산시가 18억 원을 들여 KTX 울산역과 영남 알프스를 연결하는 11km 길이로 이달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찔끔 공사로 완공이 되더라도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에는 위험천만입니다.
자전거 도로만 뭐 100% 군에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다른 뭐 자전거 도로보다 급선무 공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목숨을 건 고행길이 아니라 경치를 즐기며 영남 알프스를 찾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울산도 5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과 국가의 관계없이 수출 부진이 확산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수출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8.2%나 줄었습니다. 5개월째 계속되는 감소세로 감소폭도 전국 평균을 웃돌아서 수출 1위 자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석유화학의 부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호조세이던 자동차는 무려 35%나 줄었습니다. 해외 시장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교육국인 대중국 수출은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일본과 미국은 수요 위축으로 20% 안팎의 급락세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상품들이 선진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입도 원유만 늘고 철강판과 동광 등 생산재는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 감소와 수입 구조 악화로 수출 산업 역시 서서히 장기 악순환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 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울산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 부진이 곧바로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형 모델인 i40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만 1,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i40 판매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면서 유럽에서 팔린 현대차 10대 중 1대꼴이라며 앞으로 판매 전략을 중형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이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에어로쿨 등 기능성 고급 원사 판매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효성은 유명 패션 브랜드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에어로쿨 등 기능성 고급 원사로 속옷과 스포츠 의류 등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 여천동의 정밀화학업체인 송원산업이 플라스틱 첨가제인 디올틸틴 옥사이드 생산 설비를 대폭 확장합니다. 송원산업은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첨가제 사용이 늘어 시설 확장에 나서게 됐다며 내년 하반기 증설 공사가 끝나면 생산 능력이 160%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가 중소수출 기업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긴급 자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연간 13,000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추가 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프로농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울산 모비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MVP 출신의 함지훈, 양동근 선수를 주축으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7시즌 동안 2차례의 통합 우승과 4차례의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농구명가 울산 모비스. 3년 만에 프로농구 챔피언에 재도전하는 모비스는 올 시즌 리그 최강 전력을 자랑합니다. 프로농구 10개 팀 가운데 9개 팀의 감독이 울산 모비스를 우승 후보로 꼽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MVP 출신의 양동근, 함지훈 선수의 기량이 존재한 데다 신인 드래프트 1위 김실애 선수와 득점왕 출신의 문태영 선수까지 가세하며 대대적인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시즌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시즌을 마치는 순간에 진짜 마지막에 모비스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 선수들의 득점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시즌 막판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불안거리입니다. 제가 모비스 부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챔피언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이 그 해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는 6일 울산 팬 출정식에 이어 14일
울산에서 부산 KT와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 울산 모비스가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에 재등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울산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현대가 사우디의 알힐라를 꺾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울산은 오늘 새벽 사우디 빈파하드 경기장에서 열린 알힐랄과의 4강 2차전에서 하피냐의 2골과 김신욱의 1골, 그리고 이구노의 1골을 더해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1, 2차전 합계 5대 0으로 알힐랄을 누르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늘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정가윤 박대동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황세열 총괄본부장과 16개 직능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출범식에 이어 울산 여상을 방문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늘려 양성평등의 발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로 울산에서는 3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는 3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전국에서 2번째로 적었습니다. 울산의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2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상우 박사가 통계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 중고교생 가운데 18.4%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학생이 22.7%로 남학생보다 8%포인트 높았고 자살을 생각한 원인으로는 가정불화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울산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저녁 7시 30분 개막 공연 처용 하늘을 날다가 문예회관에서 펼쳐지고 낮 12시부터 처용함에서 처용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또 12개국 29개 음악팀이 참가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처용에 대해 알아보는 처용 학술제가 열리고 처용 체조가 처음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